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곧 격렬해졌다. 혀가 얽히고 숨이 섞였다. 담요 속에서 우리는 거의 옷을 벗다시피 했다. 물론 완전히는 아니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하지만 충분했다. 서로를 느끼고 확인하고 채우기에. 안녕하세요. 따스노우입니다. 따스님들 오늘도 따스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야간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따스노우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밤 야간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63의 나이에 남편을 잃은 지 3년이나 지난 이 나이에 낯선 남자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수진, 그게 내 이름이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야간 버스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저 어머니를 뵈러 가는 평범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밤 11시 버스. 늦은 시간이라 승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버스에서 정민호를 만났고 그 남자와의 4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올리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다. 팔에 힘이 없어서 잘 올라가지 않았다.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돌아보니 6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빛 머리카락, 단정한 인상.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가 내 가방을 쉽게 들어 올릴 때 그의 팔 근육이 셔츠 너머로 느껴졌다. 생각보다 탄탄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남자를 보는구나. 혼자 여행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다. 그가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닌가.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우연이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 저는 정민호입니다. 혼자 지낸 지 5년 됐어요. 이수진이에요. 저는 3년. 같은 상황, 같은 외로움.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예의 바른 낯선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나자 조명이 꺼졌다. 어둠이 버스를 감쌌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의 손이 팔걸이 위로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 손을 향해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이 깨어 있었다. 3년 동안 완전히 잊고 있던 그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손끝이 닿았다. 아주 가볍게, 마치 확인하듯이. 나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외로워서, 그리워서, 아니면 단순히 느끼고 싶어서.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깨어 계시죠?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느껴졌다. 이 남자도 나만큼 긴장하고 있구나. 5년 동안 이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수진 씨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완전히 감쌌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나와 똑같은 갈망을 읽었다. 저도 3년 동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같은 외로움, 같은 그리움, 같은 욕망.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63의 나이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니. 이제 그만해야 해. 하지만 마음은 정반대였다. 더 원하고 있었다. 더 느끼고 싶었다. 매점에서 민호를 다시 만났다. 그가 커피를 사며 말했다. 수진 씨, 실례가 아니라면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면 어떨까요? 거기가 더 조용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정확히 알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좋아요. 버스로 돌아가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앞쪽에 있었다. 뒷자리는 우리 둘뿐이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조명이 꺼졌다. 민호가 담요를 꺼내 우리 둘을 덮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담요 속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다. 손이 내 팔을 쓰다듬고 어깨로 올라가고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수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떨림이 중요하죠. 그의 손이 더 내려갔다. 허리를, 옆구리를 지나 더 아래로. 민호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참으셨군요. 몸이 이렇게 솔직할 줄이야.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전율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폭발적으로 깨어났다. 담요 속에서 우리의 손은 더 대담해졌다. 나도 그의 가슴을, 배를, 그리고 더 아래를 만졌다. 수진 씨도 원하시는군요. 민호의 숨이 거칠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호 씨. 키스해도 될까요? 내가 먼저 물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곧 격렬해졌다. 혀가 얽히고 숨이 섞였다. 담요 속에서 우리는 거의 옷을 벗다시피 했다. 물론 완전히는 아니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하지만 충분했다. 서로를 느끼고 확인하고 채우기에. 수진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강릉 도착하면 조용한 곳에서 제대로.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버스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네. 저도 원해요. 두 번째 휴게소를 지나고 세 번째 휴게소를 지났다. 그 시간 내내 우리는 담요 속에서 서로를 탐했다. 손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강릉 도착 30분 전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다. 드디어였다. 수진 씨, 연락처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내일 오후 3시 터미널에서 만나요. 네. 꼭이요. 강릉에 도착해서 헤어졌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내일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3시 민호가 나를 데려간 곳은 조용한 펜션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옷이 벗겨졌다. 63과 65의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수진 씨, 정말 말하지 마요. 그냥 느껴요.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느끼고 채웠다. 3년 동안, 5년 동안 잊고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호가 물었다. 전혀요. 오히려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전화번호는 교환했지만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그날 밤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비밀로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야간 버스에서의 4시간, 그리고 펜션에서의 하룻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솔직했던 시간이었다는 것.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떨림이었다. 3개월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진 씨, 잘 지내시나요?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만나요? 이번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늦은 밤 버스에서 인연이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의 체온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에서 만난 한 남자. 그의 손끝이 내 손을 스쳤던 그 순간 잊고 있던 감정이 아주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중년에도 사랑과 설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따스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오늘도 따스노후 되시길 바래요.